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23일에는 정상 개장하지만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합니다. 그리스 추가 지원에 대한 최종 합의가 오는 26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올리렌 유럽연합집행위원이 밝혔습니다. 가계빚이 937조 원을 넘었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의 재발사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5가 다음 달 초 SK텔레콤과 KT 등을 통해 국내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지나면 황금 같은 주말이죠. 주말에도 물론 이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주말을 앞둔 금요일 출근길이 샐러리맨들에게는 가장 가벼운 출근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 준비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를 맞고 있는 일본 기업과 일본 경제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요, 과천 지역 상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청사가 이제 세종시로 이주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청사 주변의 상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주십시오. 특히 과천 지역 상인 여러분도 좋고요. 이번 과천 상권의 어려움을 지켜보는 다른 소상공인의 의견도 좋습니다. 0220-4974부터 5까지 2대 전화 열려 있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짚어봅니다. 오늘도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오늘도 빨간불 켜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흘 연속 오름세인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유럽 2위 항공사인 루프트한자가 5% 가까이나 오르는 등 항공주들이 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는 0.6%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각각 5,791.03 그리고 3,498.22로 장을 마쳤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그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0.84%, 포인트로는 60.28포인트 오르면서 7,244.9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주요국 증시 보겠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큰 폭으로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 PMI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아시아 전반의 투자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해 지수는 파란불 켜면서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연말에 접어들면서 투자자들이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데다가 새로운 정권이 아직 명확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중국 증시의 하락세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56%, 144.28포인트 급등했습니다. 9,366.8 기록했고요. 홍콩 항생 지수도 1% 넘게 꽤 크게 올랐습니다. 21,743.2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0.72% 밀렸습니다. 2015.6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확인하겠습니다. 22일 목요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8원 소폭 오르면서 1,08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글로벌 마감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밤사이 있었던 나라 밖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 황미리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사실 오늘은 미국에 있던 모든 거의 주요 뉴스들이요. 블랙 네. 프라이데이와 쇼핑 관련된 것들이어서 참 뉴스 찾기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몇 가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 교수님, 밀레니얼이라는 세대를 알고 계십니까? 요즘 혹시 신세대를 가르치는 얘기 아닌지? 네, 예. 맞습니다. 밀레니얼 또는 제네레이션 Y, 즉 YK에서 나온 그러니까 2000년대를 전반적으로 삶 중에서 거의 전반적인 삶을 2000년대에 보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세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네레이션 X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전전 세대 정도 되는 세대인데요. 예. 이런 제네레이션 Y는 바로 그 자동차를 고르는 게 이 전 세대들과 전혀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예. 보통 뭐 교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나요? 있습니다만은 가까운 시일 내에 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근데 보통 이렇게 뭐 저희 제네레이션도 그렇고요. 세대마다 약간 선호하는 브랜드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네레이션 Y, 즉 세대, Y세대 같은 경우는요. 좋아하는 브랜드 또는 충성이 있는 브랜드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재미있고 실용성이 있고 작고 예쁜 것들만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저희 요즘 우리나라 광고 TV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특정 브랜드를 다 말은 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노래와 함께 뭐 유니크함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자동차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또 다른 전 세계 전반적으로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사를 보시면서 예. 보실 텐데요. 이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스몰카, 작은 차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시고요. 또 이들에게는 음식 성향도요. 음식 예. 성향 독특하고 남들이 먹어보지 않고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를 좋아한다고 이제 프리토레이라는 그 감자칩 회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고 예쁘고 이렇게 컬러풀한 컬러들도요. 그냥 핑크, 그냥 레드, 그냥 초록 이런 게 아니고요. 보통은 뭐 마블러스 핑크 아니면 할러피뇨 이런 이름이 붙여진 차들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Y세대, 지금 소개해 주신 뭐 Y세대의 특징은 앞으로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마이클 포터 교수님에 대한 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뭐 질문을 하셔도 좀 자신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거의 모든 경영학도들에게는 거의 경영의 신처럼 불리셨던 마이클 포터 교수님께서 만드신 컨설팅 업체가 있죠. 바로 모니터 그룹인데요. 모니터 그룹이 2012년 11월 인수되었습니다. 바로 딜로이트한테 인수가 돼서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님께서 이제 분석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면 마이클 포터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교수님. 마이클 포터가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유명해졌던 이유가 바로 Five Forces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경쟁력 모델. 예. 네, 이 Five Forces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는 이제 마이클 포터 모니터 그룹이 망하면서 마이클 포터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그의 가설이라던가 뭐 theory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가 주창했던 경영 관련된 것들이 사실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포브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는데 굉장히 긴 기사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마이클 포터는 이론적인 사람이다. 교수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적이었고 이들은 필드에서 전혀 아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마이클 포터가 만들었던 컨설팅 펌조차도 뭐 고객들한테 전혀 어필이 될 수 없었다라는 또 신랄한 비판이 한번 실려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가 주창했던 것들 요즘에는 또 주창하고 계셨던 게 가치 사슬, 예. 발류 체인이라든가 쉐어드 발류라는 걸 굉장히 주창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도 마이클 포터님의 파이브 폴스랑
그 쉐어드 밸류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 끝에 2번을 뵐 수가 있었는데요. 저도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이 돼 있어서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익을 만드는 것. 예. 처음에 모니터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포터의 어떤 그 퍼퓰라리티라고 할까요? 포퓰리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서부터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경영학자, 경영학 구루라고 불리던 마이클 포터조차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럼 앞으로 컨설팅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포브스에서는 분명히 여기 이제 뭐 전략 컨설팅은 굉장히 좋은 미래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미래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필드, 즉 직접 비즈니스에서 뛰어본 경험과 함께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된 걸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은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0세기의 경영을 하고 계시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컨설팅 업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건데요. 이런 CEO들을 그 9세대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혁신으로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아직도 컨설팅 펌의 미래는 밝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아예 뭐 주식시장에 조금 관련이 된 이야기인데요. 바로 림이라고 블랙베리 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림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림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거의 최초의 스마트폰으로서 세상을 휩쓸었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뭐 애플의 터치폰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구글 OS가 나오면서 림은 거의 완벽하게 시장에서 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림이 내년 1월 30일에 새로운 블랙베리 10을 발표를 합니다. 블랙베리 10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터치식 방법을 도입을 한 것인데요. 이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을 했을 때 20%에서 30% 성공 확률이 있다라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에서 30%면 사실 굉장히 적은 성공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예정이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림에 조금 투자를 해보고 조금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요. 한번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과 애플로 스마트폰 시장이 양분돼 있는데 네. 림도 좀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시장이 더 발전해갈 수 있는 동력이 좀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네.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외신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우리 장의 투자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영증권의 윤경수 차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금요일입니다. 네, 네, 오시는데 좀 발걸음 가벼우셨죠? 좀 무겁던데요. 무거웠어요? 예. 어제 우리 증시 괜찮았습니다. 전일 네네. 대비해서 상승을 했고요. 1899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끌어올린 부분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어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죠. 2시를 기준으로 해서 141만 9천 원. 5월 4일이었던 것 같은데 141만 8천 원이 신고가였는데 신고가를 이제 4개월 지금 한 7개월 만에 또 경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모습은 좀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IT 쪽이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됐죠. 블랙 프라이데이. 오늘 저녁부터 아마 지금부터 시장을 열어서 아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블랙 프라이데이의 기대감 그리고 지금은 또
우리랑 곁에 있는 중국이죠. 중국이 PMI 지수가 50을 넘었거든요. PMI 지수가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하는데 구매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물어보는 건데 그게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위면은 확장, 50 미만이면은 수축. 그래서 50 위면 좋은 거고 50 밑으로면 이제 좀 좋지 않은 거 이렇게 보면 되는데 50 위로 됐죠. 그래서 50보다 이상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내용 때문에 유럽 증시 역시도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 IT 쪽은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의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어제 최고가 경신하면서 우리 증시를 조금 끌어올려줬고요. 지금 1900선 턱 밑까지 와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1900이 이제는 조금은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교수님 때 말씀하셨을 때 1850 얘기 드렸었거든요. 예, 예. 저점을. 아무래도 1850 그 자락 1860 정도 갔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온 상태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뉴욕 증시와 전형적인 커플링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은 1850까지는 이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1900을 기준으로 해서 위냐 아래냐인데요. 아무래도 1900을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 상승폭을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죠. 미국 역시 조금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3차 양적 완화 정책 또 4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OT3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바마 지금 중동 리스크를 해결한 오바마가 아무래도 힘을 좀 더 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힘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공화당이 점점 더 압박을 좀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정 결벽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고 이런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1900선 위에서 이제는 증시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수급상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 역시도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연기금 저는 한 지금 남은 자금이 4조, 5조 정도 예견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은 8조예요. Te amo, te amo, she says to me. 정도 남았다고 그래서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미국 자금 역시나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미국 자금이 지난 3월 달에 워낙 많이 빠져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제는 영국 자금까지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자금, 미국 자금 그리고 연기금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대형주 역시나 IT,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 역시나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를 전망해봤는데 또 코스닥을 조금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종목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들이 지난주에 이제 대거 SM하고 YG 엔터테인먼트 팔아치웠는데 네네. 어제 보니까 좀 다시 약간 네. 사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무래도 이유에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요?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SM은 3거래일,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가격은 이제 하방 경직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라기보다 좀 안 좋은 내용이 그거였죠. 200억 영업이익 예상을 했는데 117억밖에 못 내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런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매도세가 계속 나왔는데 실망 매도감이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60% 정도 수익을 전년 동기보다 60% 이상 수익을 냈기 때문에 수익은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117억 영업이익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냈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역시도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이런 영업이익, 이런 매출액을 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조금은 실종됐지만 실종됐다기보다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지만 이제 그 실적이 다시 부각이 되는 이런 부분이 보여지면서 기관들이 이제는 다시 또 매수세로 전환하는 그래서 이제는 엔터테인먼트주 다시 또 이제 상승폭을 키워가는 이런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코스닥 증시 자체를 코스닥 지수 자체를 높여가는 그런 하나의 재료로 또 사용되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네요. 사실 들여다보면 실적이 나쁘지도 않은데 기대치가 시장에서 너무 높았던 게 아마 최근에 와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전략으로 엔터주에 접근을 해야 될지? 제가 가끔 골프 쪽으로 좀 표현을 해드리는데 드라이버를 칠 때 한번 딱 쳐서 오비가 나면 바로 또 안 치거든요, 드라이버를. 그 어떤 얘기냐면 한 템포 쉬어가라는 거죠. 한 템포 쉬면 시야도 넓어지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지금 시야를 좀 넓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금리 쪽으로 좀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예금 금리가 3% 내지 4% 정도니까 그거에 한 2배 정도 6%에서 8% 정도 그 정도로 보시고 엔터테인먼트주는 조금
단타를 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래서 6% 내지 8% 정도 되면 바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또 수익 실현을 한 이후에 골프 드라이브 치는 것처럼 수익을 냈다고 바로 또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시면 그 수익은 갖고 계시고 한 템포 쉬고 시야를 넓힌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수익을 내시면 이 증시가 되게 쉬워 보이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 충만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보시거든요. 그러면 시야가 되게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한 템포 쉰 다음에 다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오늘 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오늘 장 역시도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상승폭을 서서히 키워가는 이런 장세가 지속될 것 같아서 완만한 상승세가 앞으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조금씩 장중에 조정은 좀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장중 조정 나올 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통해서 주식수를 이제는 조금씩 늘려가는 게 왜냐하면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뭐 배당주 관련돼서도 이제는 서서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 4차 약정 완화 정책 이런 좋은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 우리가 조금씩 장중 조정을 보일 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오늘 장 전망해 주시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조금 눈여겨보고 계시는 오늘 종목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업종도 좋고요. 네, 계속 IT 얘기를 좀 드려가지고 예. 근데 IT는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면 조금 위험스럽더라고요. 또 그 기관에서 빠져나올 가능성도 예. 높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쪽으로 좀 눈을 돌리셔도 될 것 같아요. 중국 지금 좀 전에 얘기해 드렸던 PMI 지수가 50 이상을 됐기 때문에 증시 그다음에 그 중국의 경기 이런 부분들은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중국 소비주 뭐 LG 생활건강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CJ 제일제당 뭐 이런 부분들 보시면 지금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본다면 가격대가 부담이 된다면 IT 부품주 많이 있거든요. IT 부품주를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IT 참 좋은데 자동차 요즘 안 좋습니다. 아, 예. 네. 뭐 시가총액도 굉장히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동차는 아무래도 환율 때문에 조금은 자동차도 들고 계시는 분들 요즘 좀 걱정 많으실 네. 텐데. 기아차, 현대차 어제 기아차만 좀 뭐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와서 예. 기아차 그리고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와서 기아차만 올라가고 나머지 자동차 주들은 좀 빠지긴 했는데 예. 자동차 주는 지금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길게 들고 가자 이렇게 마음을 아예 예. 조금은 예금을 가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6개월짜리 예금을 가입했다. 그래서 이제 6개월짜리 예금을 가입했으니까 6개월 정도는 뭐 이렇게 들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넓게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조바심을 가지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힘들고 몸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힘드니까 자동차주는 좀 길게 가고 갔다. 왜냐하면 자동차주가 아무래도 그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양적 완화 정책이 통화를 늘리는 거라서 돈을 늘리면 아무래도 달러가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원화가 좀 더 강세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동차주에는 안 좋게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뭐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현대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지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자체로 생산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환율 영향을 너무나 받지는 않으니까 좀 길게 가져가시겠다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다시 사신 가격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길게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윤경수 신영증권 차장님과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봤는데요. 매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을 투자 전략을 세우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에서 오늘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네. 또 뭐 밖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본 경제 몰락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고요. 또 세종시로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과천 지역 상권 실상이 어떤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02-2000-4974부터 5까지입니다. 4974부터 5까지 두 대 전화 열어놓고 여러분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